네, 이 시각 증시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작부터 조금은 불안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좀 파란불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또 대응해 봐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해 봐야겠죠. 이야기 나눠볼 이광모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우리 네. 시장 오전보다 좀 더 힘들어 보입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네. 많이 내려왔고 또 크게 변동 없이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우리 오후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오전장에서도 이 기술적으로 했을 때 2360포인트를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네. 2370포인트 올라오면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네. 역시나 2360포인트 지지가 조금은 좀 어렵게 진행이 되면서 역시나 지금 아직까지는 관망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오늘 아침에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대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전강 후 약으로 네. 시장이 내내 좀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이 분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좀 관망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만약에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슈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흐름 자체가 많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2360포인트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2353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오늘 오후장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수가 자꾸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 종목들을 조금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꼭 살펴보셔야 할 특징주들과 우리 이광무 대표의 탑픽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특징주 브리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브리프, 아마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집중을 해주신다면 개별 종목들 좀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장품주가 현재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전해졌다고요. 그러면 좀 우리 아무래도 그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가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대표님? 일단은 우리가 한때 이제 사드 부복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네. 해서 네. 그다음에는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좀 크다 보니까 네. 방한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수요가 상당히 좀 급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 안에서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다시 한번 이 중국과의 교역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네. 화장품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네. 지난주까지 했을 때 그 리 잔수 네. 이 방안을 이름이. 통해서 네. 향후에 이 시핑 주석과의 만남은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화장품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네. 뭐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 시간 동안에는 중국 안에서 봉쇄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좀 더 연속적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중국 시장은 사실 K-뷰티에서 꽤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K-뷰티 산업을 주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중국 관광객들, 중국의 어떤 관심이 우리 화장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드 사태로 인해서 혐한 아니면 보복 시위 이러한 것들과 함께 좀 많이 중국길이 막혔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수출길이 막히고 이랬었는데 조금 단기적인 소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화장품 업계에서는 좀 반짝 특수를 노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이런 어떤 재료로만 나오고 다시 소멸이 금세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이슈는 좀 잠재적 이슈로 좀 잠재적 모멘텀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이슈만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이다. 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지난주까지 했을 때 리오프닝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본다라면 그러니까요. 네. 화장품 종목들은 좀 그간 많이 쉬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좀 단기적일 수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보니까요. 네. 오늘 지금 좀 크게 해볼 만한 종목들이 뭐 청담 글로벌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상한가를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이 종목들은 흐름이 어떤지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흐름 어떤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뉴스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은 청담 글로벌이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국과의 교역이 다시 살아난다라면 중국 안에서의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청담 글로벌이 상당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이 어떤 공식화된 일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잠재적 모멘텀으로 좀 삼길 것 같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한 소비력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저는 지금의 현재 위치 저점이 좀 확인되고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청담 글로벌에 대한 위치로 본다라면은 네. 오늘 현재 위치라면은 저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좀 일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좀 더 끌고 간다라면은 8,700원 정도 라인 이 라인대가 지켜진다라면은 좀 더 연속적인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라인대는 21선을 좀 지키는 8,700원 라인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중국과의 교역이 좀 늘어난다라면은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장품, 두 번째는 의료기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소매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화장품에 대한 좀 변동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관련된 종목들 본다라면은 이츠 한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토니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이블 CNC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중국 활동이 컸었던 기업 중 하나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중국에서의 내부적인 부분들 본다라면은 사실은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클레오에 대한 뉴스가 클리오에 대한 네. 뉴스가 앞으로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딩이 좀 많은 이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내부에서의 소매 관심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클리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야기 주신 것처럼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오늘 움직임들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은 4%대 하락을 했거든요. 떨어졌어요. 네, 네. 일단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역 플러스 네. 방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면세점에 대한 수요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한 주가는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명확하게 개선되었을 때 그때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좀 깊게 빠진 이유는 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리스크보다는 중국에서의 이 생산 공정에 대한 생산 감축이 좀 문제되지 네.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두 종목이 올라서는 때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동안에 이제 좀 모멘텀 좀 이슈적인 부분들 좀 따라간다라면은 저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클리오라든지 이치한불, 토니모리 이와 같은 종목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 소매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게 된다면 화장품에도 계속해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 관련된 종목들, 클리오, 이츠한불, 토니모리와 같은 종목들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꼽아주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화장품 종목에서 탑픽 종목은 이치한불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치한불 보기 전에 에이블 CNC 주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등락만 본다면 어제와 오늘 등락은 에이블 CNC가 좀 더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네. 주가가 일정 가격선에서 바닥을 잡고 그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 횡보하는 기간은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같이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먼저 거래량의 유입이 좀 먼저 강했던 종목은 이치환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은 에이블 CNC가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네. 하지만 먼저 움직임이 거래량이 회전이 컸던 거는 이치환불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요. 일단은 주가 차트적으로 했을 때 바닥권 탈피를 먼저 할 수 있고 탄력을 좀 예상해 본다면 이치환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의 움직임도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츠한불이 조금 더 먼저 움직였고 거래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츠한불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미로 탑픽 꼽아주셨습니다. 이츠한불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느 정도에서 좀 들어가고 빠지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은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접근하는 거는 좀 반대이고요. 주가를 본다라면은 17,000원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최근에 횡보했을 때 가격대가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올라가는 자리 추경보다는 이미 윗꼬리가 좀 크게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7,000원 선 이하로 조정 나왔을 때 네.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또 크게 거래량 유입이 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주가를 좀 조정권에서 모아가는 네.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7,000원 선 아래로 이탈했을 때 한번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과 함께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 여러 가지 좀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색조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츠한불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올 4분기에 발표할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나요, 또 미래 유망 산업 육성 계획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좀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바로 로봇 관련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요, 로봇 ETF를 출시하면서 다른 운용사들 역시나 이 로봇 관련 ETF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ETF는 어떤 것이며 로봇 관련주는 또 어떻게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조금은 그동안에 없었다고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네.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품 결합 ETF가 좀 다시 만들어진다라면은 네. 이 산업 자체에 대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고 일단은 정부나 아니면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네. 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로봇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좀 다 같이 급등한 것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았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 관련 산업들 이전에도 주목을 받았던 산업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또 다시 한번 부상을 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AI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관련한 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AI 로봇, 지능형 로봇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이름에 로봇자가 들어가면은 좀 관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일단 오늘 장 초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네. 로보라든지 네. 로보티즈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 현장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로봇에 대한 산업이 많이 이제 유입될 것이다라고 네네. 해서 서비스형 로봇이 아니라 산업형 로봇에 대한 관심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일정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러닝에 대한 관련된 아니면 AI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네.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좀 특이한 점이 코난 이 테크놀로지. 이 네. 종목이 로봇주이면서 방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네. 오늘 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이 종목이 좀 두드러지게. 두드러진 네.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좀 관심 있게 본다면은 로보티즈라든지 네.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함께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LG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LG 이 산업 현장에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나온다라면은 로보티즈가 좀 반사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부진했지만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권에서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름들이 참 재밌습니다.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와 같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조금 좋은 흐름 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겠고요. 산업형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슈로 부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 산업이 좀 부각받으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로봇 관련한 섹터에서 대표님께서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또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왔던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흐름이 좋아서 꼽아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인공지능 이 로봇 관련된 뉴스를 함께 보는 종목인데 네.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4조 원대 규모로 해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에 대한 네. 모멘텀 공시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협력회사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좀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산업, 뭐 최근에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뭐 ETF가 개선된다라면은 이와 같이 실질적인 실적이 연결된 기업들에 대한 네. 이런 펀딩이 좀 더 집중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주가의 위치는 그 동안에 사실은 좀 부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27,000원대부터 해서 2만 원 초반대까지 2만 원이 깨지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네. 최근에 아마도 이 방산 뉴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네. 이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이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27,000원 라인대는 회복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에 대한 추세도 이 라인대를 좀 단단하게 지켜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차트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이 종목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산 관련 소식과 함께 좀 맞물려서 상승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는 방산 관련주랑 로봇 관련주 중에 어떤 걸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뉴스는 방산 뉴스가 좀 컸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되는데 네. 향후에 이제 로봇 ETF 산업 ETF에 대한 이 결성이 된다라면은 펀딩 유입에 대한 또 큰 규모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괜찮다라고 아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뭐 방산 관련 이슈 때문에 조금 호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로봇 관련 종목으로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봇이 계속해서 좀 잘 만들어져서 우리의 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속상한 소식인데요.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이 강원 춘천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집단 폐사를 살처분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축산 농가들이 전부 좀 긴장을 하게 될 텐데 그와 함께 좀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료주들인데요.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식료품 주들도 같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주들이 상승을 크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오늘장이 정말 어려운 걸 본다라면 네. 한 10% 가까운 상승은 정말 급등했다.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 강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안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은 사료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돼지열병에 대한 소식이 네. 처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전에도 있었죠. 한 달 사이에도 또 있었던 것 맞아요. 같기도 한데 네. 오늘 관련된 종목 안에서 이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를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네. 사실 뭐 살 처분하는 양이 많거나 아니면은 돼지 열병에 대한 감염력이 굉장히 우려되거나 그런 뉴스는 아닌데 네. 오늘 유난히도 좀 오늘 사료주가 시장이 힘들어서. 강하다라는 것 이야기 네. 드리겠고 네. 여기서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유추해 보면은 네. 사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 열병에 대한 뉴스가 있었지만 곡물 가격에 대한 이 상승 전망이 좀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같이 움직임이 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라면 가격이 엄청 상승했대요. 이게 사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실감하실 수 있는, 체감하실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엔 이런 생필품이나 식료품, 필수 식료품들과 같은 가격들의 상승이나 변동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느껴지실 텐데 지금 뭐 식료품 가격들 상승하고 사료, 곡물 관련해서 상승하고 우리는 이럴 때 내 계좌에도 조금 탄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은 종목들을 한번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대주 산업을 가장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달에서도요. 네. 큰 움직임 거래량들이 나왔고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은 네. 최근에 와서 거래량 유입이 크게 분출되면서 주가가 네. 좀 텐션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 변동이 사실 적지 않게 큰 움직임들이 곧잘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이지바이오라든지 네. 그리고 향후에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 미래생명.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직전에 좀 이 개별적인 뉴스로 해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사실 큰 움직임이 같이 동반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사료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네. 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팜스토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대주산업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8월 달에도 또 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러네요. 컸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사료주를 추적한다면 이 종목을 대장주로서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주 중에서는 뭐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팜스토리와 같은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주산업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개의 탑픽 종목들 꼽아봤는데요. 대주산업, 코난테크놀로지, 이츠한불이었습니다. 3가지 종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종목들 외에 실시간 주가 흐름 한번 보면서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또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요. 함께 얘기했던 첨단글로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한가는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상승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있고요. 소마젠이라는 종목도 있네요. 소마젠이라는 종목 저는 조금 생소한데요, 대표님. 네. 제가 잠깐 보니까 뭐 제약, 의약, 의료 관련한 종목인 것 같아요. 소마젠은 어떤 이유로 오늘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좀 검사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오늘 날짜에서 뭐 어떤 특정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와서 진단 키트에 대한 새로운 좀 관심이 모아지면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최근에 거래량 유입에 대한 그런 순환매로 좀 보여지고요. 네. 주가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 동안에는 좀 거래량이 좀 급감시키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커지는 시점에 탄력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는 윗꼬리를 크게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점이 좀 잘 지켜져서 네. 주가에 대한 또 이 변동이 컸는데 네. 충분히 올라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봉상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오전에 또 오후에 네. 이렇게 좀 거래량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저는 서서히 오후장 후반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윗꼬리가 쉽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7,500원 라인대, 요 라인대가 이탈한다면은 오늘 윗꼬리가 크게 열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7,500원 라인대 주의하시면서 윗골이 크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신중하게 투자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계속 보니까요. 코드네이처, 뭐 대화제약 이런 종목들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제약 관련 종목들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올라와 있죠? 대화제약 한번 볼까요? 대화제약도 크게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약 관련 종목들이 좀 지금까지 너무 저평가되었다라는 인식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대표님? 일단 낙폭과대 인식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주가를 좀 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소마젠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유사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시장에 소외를 받았고 네.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지 않았다 보니까 최근 큰 거래량 이후에 순환매가 좀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소마젠처럼요. 네. 거래량 급감하고 난 다음에 가격 지지가 나오고 다시 재상승을 했을 때 네. 어느 일정 라인대를 깨지 않으니 뭐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거래량들이 크게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향방은 이제는 정답을 맞춰가기가 좀 어렵다. 네. 좀 변동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대응을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다. 현재 위치를 본다면은 가격 조였을 때 11,800원 정도 라인, 이 라인대가 중요한 가격선이 되지 않을까. 네. 이 라인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중부터 윗꼬리가 크게 열릴 수 있겠고요. 네. 이 라인대가 직전에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소외받기 이전에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라인대를 좀 의미 있게 보시면서 네. 주가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도 역시 소마젠과 비슷한 이슈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하는 종목들이고요. 역시 뭐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오늘 좀 사실 시장이 어려워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예선테크나 더구전자도 지금 좀 보이고요. 휴스틸,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오늘 휴스틸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대표님? 휴스틸 지금 18.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쉽게 네네. 말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차익성 매물이라든지 실망 매물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뭐 명확한 이유를 발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차트로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것이 이제는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이제 오늘과 같이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은 사실 직전에 있었던 지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매도가 같이 나오진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도 내일장 정도는 반발 매수력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정도에 뭐 6,300원, 6,400원 정도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 라인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량만 순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괜찮긴 하거든요. 이 네. 휴스틸이라는 주가가.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단기적인 대응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혹시 이 종목 들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오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다른 종목들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다들 크게 엄청난 이슈가 있거나 엄청난 무언가 때문에 빠진다기보다 시장이 다 힘들어서 그렇죠. 시장 네. 때문에 다들 좀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휴스틸이 네. 네. 지난주에 금요일에 네.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네요. 네, 이 때문에 네네. 아침에 출발 때부터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영향이 네. 계속 아직까지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였네요. 네. 네. 규모가 꽤 있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결정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좀 시장이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봐야 되잖아요. 내일까지 보고 또 우리 FOMC 결과도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오전에 같이 봤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 마지막까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간단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정강 후약 분위기가 바뀌기 이전까지는 좀 관망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슈적인 종목들이 많이 좀 관심이 갈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라든지 단기 관점으로만 네.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적으로 테마주와 같은 것들 확인하시면서 관망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세계경제TV 주식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투를 위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함께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소통, 종목 상담, 소통, 고민 상담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오후까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